자, 실체적 경합입니다. 조문은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의의부터 봅니다. 자, 한 사람이 수개의 행위에 의해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다른 말로 경합범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체적이란 말은 생략이 가능해요. 실체적 경합, 경합범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상상적 경합을 봤는데 상상적 경합은 행위가 한 개였죠. 실체적 경합은 행위가 수개입니다. 그 점에서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종류를 보게 되면 동종이 있고 이종이 있죠. 자, 한 행위자가 같은 범죄를 수회 범한 경우를 말한다. 그랬고 공갈죄 설명했네요. 공갈죄는 행위 표준설이기 때문에 공갈 행위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공갈죄가 되죠. 자, 이종 살인했으니까 살인죄가 될 것이고요. 사체를 은닉했으니까 사체 은닉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수개, 죄도 수개, 경합범이 돼버리죠. 됐습니까? 자, 동시적, 사후적은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저 뒤쪽으로 가서 OX 판례 한번 보세요. OX 판례부터 먼저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판례.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다. 주거 침입이 먼저 있죠. 침입해서 절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행위가 주거 침입 행위 하나 있고 절도 행위 하나 있고 시간적 선호 관계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성립한다. 경합범이 돼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별도로 형법상의 주거 침입죄가 된다. 됐죠? 경합범입니다. 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주간일 때는 경합범이라는 거예요. 자, 2번. 자, 강도 강간죄는 강도 중에 강간하는 것이 강도 강간죄잖아요. 따라서 부녀를 강간한 자가, 그쵸? 일단 강간 행위를 했으니까 강간죄가 되네요. 근데 강간 중이 아니라 강간 행위 후입니다. 그러니까 강간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때 재물을 강취했다고 했을 때 그건 강도죄가 되죠. 그래서 강간죄 플러스 강도죄 두 가지가 되니까 경합범이죠. 자, 3번은 많이 봤죠? 피해자를 2번 강간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립구 파열창을 입힌 자입니다. 입힌 자니까 과거형이잖아요. 그렇죠? 강간치상죄가 되죠. 자,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니까 피해자를 살해하여 범행을 은폐시키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하였다고 하는 것은 살인죄의 고의로 질식 사망케 하는 거잖아요. 앞에 것은 강간죄의 고의고 뒤에 것은 살인죄의 고의였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각각 있죠. 강간하는 행위, 살인하는 행위가 각각이기 때문에 따라서 죄도 2개. 그쵸? 강간치상죄 플러스 살인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고 경합범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4번 갑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이게 무면허잖아요. 그쵸? 무면허 운전 중에 사람을 치어 사상케 하면 뭐가 됩니까?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즉 무면허 운전죄와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가 되죠. 그쵸? 그쵸?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가 한 개니까 상상적 경합이 되긴 되지만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가 뭐죠? 이가 여기 나와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하고 무면허 운전이죠. 무면허 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이다. 자, 4번 별표 쳐볼게요. 자, 무면허 운전이 먼저 있잖아요. 무면허 운전이 먼저 있다가 붕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을 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위가 각각 있다는 거예요. 무면허가 먼저 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나중에 있기 때문에 이 죄와 이 죄는 각각 별개로 성립한다. 그래서 실체적 경합입니다. 이 두 번째 줄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무면허 운전죄는 뭐가 된다? 실체적 경합범이다. 자, 5번은 강론에서 배우는데요. 법원을 기망해서 승소 판결 받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소송사기죄가 되죠. 소송사기죄. 기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판결 확정문을 가지고 어딜 갑니까? 등기소에 가죠. 등기소에 가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하게 되면 등기소 직원을 속여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가 따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는 거죠. 경합범이 돼버립니다. 이것도 강론 가면 중요한 판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사기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수표 단속부 위반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그렇게 발행한 수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제시했다는 거죠. 제시했다가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사기를 치려고 하다가 사기를 못 쳤다는 겁니다. 사기 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수표 단속죄 플러스 그 다음에 사기죄가 되고 행위가 각각이기 때문에 경합범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7번. 위조통화를 행사했으니까 일단 위조통화 행사죄가 되겠죠. 그리고 그 가짜 통화를 만들어서 재물을 불법 영득했다고 했을 때 사기를 쳤죠. 진짜 통화가 아니고 가짜 통화를 가지고 재물을 불법 영득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기쳤기 때문에 별도로 사기죄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사회적 법익, 뒤에 것은 개인적 법익,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합범이다 하는 것이죠. 밑에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그 자체로 사문서 행사죄가 되는 것이고 이게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사기를 칠 수 있죠. 사기죄가 되고 죄도 각각 성립한다. 경합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두 가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묶어버릴게요. 자, 그 다음 9번부터 12번까지는 죄수론 할 때 맨 앞에서 했어요. 그쵸? 특별관계 할 때 했는데 9, 10, 11, 12는 특별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행위가 한 개라면 상경이 되겠지만 행위가 수개라면 실경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일단 형법이죠. 방판법이니까 행정법규죠. 이것은 행정법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법규와의 관계는 특별관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자, 행위가 각각 있기 때문에 경합범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형법상의 사기죄가 나와 있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도 각각 있으면 경합범이라는 것입니다. 자, 음판법 나와 있네요. 그리고 형법상의 도박개장죄도 마찬가지고요. 유사행위, 수신행위 규제 관한 법률 위반죄하고 특경가법 위반죄 역시 이것도 각각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경합범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됐죠? 자, 다음 13번 갑니다.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죄의 개수가 매수를 갖고 따져요. 매수. 한 장이면 1제, 두 장이면 2제, 세 장이면 3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약소금 두 장을 위조했잖아요. 두 매니까 죄가 두 가지라는 거죠. 죄가 두 가지니까 행위가 각각 있기 때문에 경합범이라는 것입니다. 자, 음주운전이 먼저 있죠. 그리고 음주 측정 거부가 나중에 있고요. 그래서 행위가 각각 있기 때문에 경합범이다. 자, 그 다음 15번. 자, 무신고 수입죄네요. 관세법 위반죄에 무신고 수입죄가 있는데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서 신고 수입 행위는 행위가 각각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각각 한 개의 무신고 수입 행위가 있을 때마다 죄가 하나씩 된다. 뭐였기 때문에 지금 수회라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기에 시기가 다릅니다. 시기가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신고 수입 행위는 이것이 무신고 수입이었다면 각각 그 행위 때마다 한 개씩 죄가 된다. 경합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각각 한 개씩 죄가 성립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 자 밑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있는데요. 전기보온기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하면 안 돼요. 그쵸? 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여기 제조했거나 판매했거나 그쵸? 하게 되면 제조와 판매는 별개죠. 그쵸? 제조도 하고 판매도 했다면 각각 처벌됩니다. 그래서 경합범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초병이 일단 수소를 이탈했으면 수소 이탈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면 탈영이 직무 이탈하면 그것 뭐예요? 탈영이에요. 탈영을 말하게 되는데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는 거죠. 보초를 쓰다가 보초를 쓰지 않고 도망가면 수소 이탈죄, 탈영해버리게 되면 직무 이탈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가 각각 있다는 것입니다. 경합범이 되죠. 자, 18번 상호신용 금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무자에게 동일한 대출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해 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초과 대출입니다. 초과 밑줄 그시고 했을 때 이것은 밑에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그 대출시마다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대출해주면 1제, 10번 대출해주면 10개의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각각의 대출 행위는
경합범위다 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초과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 다음 가장 거래에 따른 사기죄, 분식회계에 따른 사기죄, 이것은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위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마약을 소지하면 소지죄로 처벌되잖아요. 매도하면 매도죄로 처벌되고요. 그렇죠? 매도하였으나 착수하였으나 미수가 있었다. 그럼 매도 미수가 되겠네요. 매매 미수죄. 그렇죠? 소지죄 하나, 그다음 매매 미수죄 하나. 그래서 별개의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합범위다 는 것입니다. 다음, 자, 본인에 대한 배임 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본인에게 손해가 났을 때는 뭐다? 사기죄가 되고 배임죄가 된다. 피해자 다르죠? 본인에 대한 배임 행위니까 배임죄의 피해자는 본인이고요. 사기죄의 피해자는 제3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경합범위 됩니다. 됐죠? 그 사례가 말하고 밑에 2번 나와 있죠? 2번 체크하시고. 자, 건물주로부터 월세를 받아달라고 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 위임받았으니까 뭐죠?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해서 배임죄의 주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월세가 높아요? 전세가 높아요? 수익률이. 건물주로 봤을 때. 월세가 수익률이 높죠. 근데 월세를 받아줘야 되는데 전세를 받아줬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손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주에 대해서 이 자체로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증금을 이 건물 관리인이 편취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가 되죠? 사기죄가 돼버리죠. 그래서 보복이 다르기 때문에 배임죄 하나, 사기죄 하나 각각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경합범위입니다. 자, 다음. 자, 22번은 우리가 포괄일죄 할 때 했죠? 그쵸? 단일한 범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해서 착오를 빠뜨림으로써 동일한 방법, 재물 편취하였다면 포괄일죄가 되겠지만은 일단 끊고. 자, 근데 피해자가 어떻대요? 여러 사람이래요. 그리고 행위가 따로 있고요. 각각 재물을 편취했다고 했을 때 포괄일죄 못 갖췄죠? 그래서 경합범위 돼버립니다. 그 사례가 바로 밑에 2번이죠. 수인 동그라미, 개별적 동그라미, 편취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피해자별로 각각의 사기죄가 될 것이고 경합범위다 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다음 23번을 갈게요. 자, 미등기점에 나왔네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제8조에 나와 있는 미등기 전매행위 요거 밑줄 그시고, 그다음 특가법에 따라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 포탈한 죄를 처벌하는 죄가 있는데, 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특가법이 같은 경우에는 처벌 목적과 대상이 다르고 행위도 태행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경합범위다.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됐고, 자, 그다음 피고인이 세금 계산서 합계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는데요. 이 부가가치세 포탈 문제에 대해서 판례는 세금 계산서 합계서를 허위 기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체로 처벌하고요. 그다음 부가가치세를 그래서 포탈을 했잖아요. 이 행위는 각각 별개의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2개, 경합범. 자, 25번. 자,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은 행위,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행위, 이것은 각각 성립하기 때문에 경합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6번은 앞에서 했어요. 앞에서 22번 판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복기재 됐습니다. 이건 삭제할게요. 중복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 28번도 전 시간 했어요. 전 시간에. 그래서 이것도 삭제를 할게요. 포괄일죄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번 볼게요. 자, 법인별로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는 법인별로 그 관련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별로 각각 죄가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경합범위 됩니다. 됐고 29번 가볼게요. 자,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성매매 알선이니까 알선죄로 처벌되겠죠. 그리고 영업으로 인해서 성매매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했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별도로 처벌된다. 그래서 경합범위 됩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알선한 행위는 뭐죠? 그 유흥업소 그 실장들 있잖아요. 실장들이 손님과 아가씨를 연결해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알선죄 처벌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 유흥업소가 들어온 건물의 이 유흥업소 직원들이 유흥업소 사장이 그 건물에 세를 들어 살잖아요. 그쵸? 월세나 뭐 전세 월세나 이렇게 주면서 주고 건물에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건물주가 영업행위 하는 사람들에게 건물을 제공하잖아요. 월세를 받고. 그랬을 때 알선행위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가 되잖아요. 일단 주체도 다르고요. 그랬을 때 죄가 각각 성립한다. 경합범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메스암페타민 0.8g을 숨겨두었다가 소지하였다. 자신의 집입니다. 밑줄 그시고 그 다음 일반 투숙객들에게 사용되는 제공되는 모텔 화장실 천장에 숨겨두었다 소지하였다. 모텔 화장실 천장 밑줄 그시고 소지 장소가 다르죠.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독립된 죄가 되고 각각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31번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고 판결 확정되기 이전의 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확정 전후로 인해서 죄가 끊어지기 때문에 각각 죄가 성립한다. 경합범. 그 다음 32번 경찰관인데요. 사행성 게임 업주인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하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겠죠. 그리고 밑에 범죄 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고 했을 때 이거 관련된 법률 위반죄가 됩니다. 특가법이네요. 그랬을 때 특가법 뇌물죄가 되고 범죄 수익 규제법 위반죄가 됩니다. 매출 각각 성립하기 때문에 경합범. 약취한 후에 강간을 목적으로 가혹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관련해서는 뭐가 됩니까? 밑에 특가법이 되네요. 자, 그 다음 그리고 난 후에 강간 및 살인 미수를 하였다면 이것이 바로 성폭력처벌법에 관한 위반죄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경합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4번 가보시면 변호사법 위반죄 나와 있는데요.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요. 다른 사건 법률을 취급하면서 저지른 변호사법 위반죄의 범행은 각각 성립한다고 해서 경합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그래서 문제집 가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있는 실체적 경합 판례와 상상적 경합 판례와 포괄일제되는 판례를 막 섞어놔요. 섞어놔서 실체 경합을 골라라. 아니면 상경을 골라라. 포괄일제가 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앞으로 와보시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동시적 경합범이 있고 사후적 경합범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일단 어떤 것인지 볼게요. 동시적 경합범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로서 동시에 심판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고 돼 있죠. 자, 쭉 올라가 보면 37조 나와 있네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동그라미 1번. 이걸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방금 밑에서 동시적 경합범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사후적 경합범 뭡니까?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을 때 이 확정된 죄와 확정 전에 범한 죄의 관계를 말한다. 이것을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했죠? 다시 올라가 보시면 자, 조문에서 동그라미 2번 자, 금고 이상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뭐라 불러요? 사후적 경합범이라 불러요. 이 모두 다 동시적 경합범이든 사후적 경합범이든 모두 다 뭐예요?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금고 이상이에요. 금고 이상이기 때문에 CF 벌금하면 틀려요. 벌금형은 사후적 경합범을 보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트 한번 펴볼게요. 노트 87페이지. 자, 동시적 경합범입니다. 동시적 경합범은 뭐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말한다고 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자,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제가 이렇게 그 선을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이 한강이 한강.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갑이라는 친구가 서울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저 강북에 가서 여기서 절도를 했어요. 그걸 A죄. 강남에 와서 강도 살인을 했어요. B죄. 그리고 저 마포 가서 강간을 했어요. C죄. 그래서 죄를 3개를 저질렀습니다. 절도, 강도살인, 강간. 그래서 절도는 1월 1일 날 했고
강도살인은 2월 1일 날 했고 강간은 3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로 인해서 이 갑이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되어서 수사관들이 다 밝혀냈어요. 이놈이 서울에서 저질렀던 이 세 가지 죄를 모두 밝혀냈어요. 밝혀내서 이것을 검찰이 한꺼번에 이 A죄, B죄, C죄를 한꺼번에 기소를 했어요. 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잖아요.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A죄, B죄, C죄는 아직 기소만 했지 재판을 받지 않았어요.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그 수개의 죄를 뭐라 부른다? 동시적 경합범위라 한다. 날짜 다 다르죠. 날짜 다르고 그 다음에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행위도 다르죠. 그래서 죄가 각각 성립하기 때문에 경합범위인데 아직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동시적 경합범위 되는데 여기서 이 재판부가 이 A죄, B죄, C죄를 재판할 때 재판하는 형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과주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잠시 이따 볼 거예요. 됐죠? 그럼 일단은 동시적 경합범위의 요건과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교재 와보세요.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동시적 경합범 예를 볼게요. 갑이 A, B, C, D, E 5개의 죄를 범하고 그 어떤 것도 판결을 받지 않았을 때 이 5가지 죄를 뭐라 부른다? 동시적 경합범위라 부른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요건에서 동시적 경합범위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했을 것, 그쵸? 그리고 수개의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 이 두 번째 요건을 갖춰야지 동시적 경합범위 되는 거예요. 팔려볼게요. 동시적 경합범위에서 수개의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하므로 자 밑에 자 파기환송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다른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됐잖아요. 다른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건 동시적 경합범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이 요건이잖아요. 판결이 어느 하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단의 경합범위 뭡니까? 동시적 경합범위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죄만을 먼저 기소하였고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른 죄에 대한 관계에서 뭐가 아니다? 동시적 경합범위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았죠. 자, 그 다음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수개죄가 있는데 판결 확정 전후래요. 확정 전후를 걸쳐서 저질렀다면 어떤 것은 판결이 확정이 안 됐고 어떤 건 판결이 확정됐다는 얘기잖아요. 판결이 확정되었다 했기 때문에 밑에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동시적 경합범 관계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전제로 한 38조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가 없다. 38조는 곧 배울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따로따로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인데 잠시 있다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수개의 죄는 동시에 판결되어야 할 것. 그래서 모두 기소가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자, 만약에 일부가 기소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경합범위 될 수가 없고 그 죄가 후에 추가로 기소가 되었을 때 병합심리가 되었을 때 한해서만 동시적 경합범위 될 수가 있다. 병합심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건 여전히 동시적 경합범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항소심에서 어떻게 되었대요? 병합심리가 되었대요. 아직 판결 확정 안 됐습니다. 병합심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적 경합범위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죠. 여기까지 해서 요건 다 끝났습니다. 즉 1번 요건, 2번 요건, 3번 요건 이 세 가지를 구비하게 되면 동시적 경합범위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가서 효과 한번 볼게요. 효과 나와 있죠? 효과 동시적 경합범 처벌입니다. 그래서 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흡수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가중주의가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병과주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올라가서 흡수주의부터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노트 가볼게요. 자, A죄, B죄, C죄, 즉 절도, 강도살인, 강간 이 세 가지를 기소했습니다. 기소해서 재판부가 재판할 때 여기서 가장 무거운 죄가 뭐예요? 절도, 강도살인, 강간 중에서 제일 무거운 죄가 뭔가요? 강도살인이 제일 무겁잖아요. 강도살인이. 이 강도살인이 너무나 사람을 참혹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다시 교재 와보시게 되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지금 죄를 3개를 저질렀는데 그 3개의 죄 중에서 강도살인죄가 가장 참혹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노부부를 죽여서 가장 참혹하게 죽여서 그 죄에 대해서
사형이나 무기가 나와요. 세 개의 죄 중에서 어느 하나의 죄가 사형이나 무기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때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을 하고 나머지 두 개의 죄는 여기에 흡수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흡수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시 자 A죄, B죄, C죄를 기소했잖아요.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요 강도살인죄에 대해서 뭐가 나왔다? 이게 사형이 나오거나 또는 무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머지 이 절도에 대해서 벌금이 나온다. 강간에 대해서 징역이 나온다. 세 가지 죄를 다 합산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잖아요. 가장 무거운 죄가 사형이나 무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징역을 병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합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벌금을 합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쵸? 그래서 가장 중한 죄가 사형이나 무기라고 하면 사형 무기만 처벌하고 나머지 이 가장 중한 죄에 흡수시킨다는 것이 흡수죄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38조 1항이니까 동시경합범이잖아요. 그랬을 때 두 번째 줄 그 중한형이 사형이나 무기인 때에는 그 형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이고 그쵸? 사형이나 무기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이고 흡수지니까 자, 그 외에 벌금이나 몰수나 벌금 그 이외에 다른 형이 있을 때에는 다른 형은 집행하지 않잖아요. 다른 형은 왜 집행하지 않아요? 흡수지니까. 그쵸? 따라서 무기를 선택을 했는데 무기를 선택했는데 무기가 나중에 징역 20년으로 감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감형된 형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이므로 역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벌금, 과료 이외에 다른 형은 뭐한다?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는 것이 바로 이 흡수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자 역시 동시경합범 얘기죠. 예, 경합범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서 이 무기징역형을 선택을 했다면 요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왜? 흡수지니까요. 그래서 따로의 경합범 가중을 한다든지 할 필요 없어요. 다음 누범 가중을 한다든지 할 필요 없어요. 왜? 흡수지니까. 됐죠? 자, 가중주의는 뭘까? 자, 가중주의는 다시 노트 펴볼게요.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자, 보세요. 요 강도살인이 징역형이 나왔어요. 징역 몇 년 나왔어요? 절도가 벌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강간이 징역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강도살인이 징역형이고 강간이 징역형이잖아요. 징역과 징역은 동종이잖아요. 동종입니다. 그럼 동종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이. 그때 요 동종일 때 적용되는 것이 요 가중주의거든요. 가중주의. 자, 교재 한번 와봅니다. 자, 사형이나 무기 그 이외의 이 형, 그쵸? 이외에 동종인 형인 때에는 방금 보았듯이 징역 플러스 징역처럼 동종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의 정한 형에 장기나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합산한 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밑에 동종이라고 하는 것은 징역과 징역이 동종이잖아요. 그쵸? 제가 그래서 노트를 한번 볼까요? 노트에서 B죄가 징역이고 C죄가 징역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B죄가 징역 5년 나왔다. C죄가 징역 2년 나왔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런데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래요. 그러면 B죄하고 C죄 중에서 누가 중하죠? B죄가 중하죠. 징역 5년이니까요. 그래서 요 징역 5년짜리를 장기 2분의 1을 가중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5년 더하기 5년 곱하기 2분의 1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7년 6개월이죠. 7년 6개월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요 B죄하고 C죄를 합산해버리면 이게 7년이잖아요. 7년. 그쵸?
근데 단서에서 그래서 1항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7년 6개월이니까 7년을 초과했잖아요. 그쵸? 7년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7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7년 6개월이 되는 것이 아니라 7년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원래 법원직 시험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타 시험 같은 경우 있죠. 경찰이나 법원, 검찰직 이런 타 시험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옵니다. 법원직 같은 경우는 계산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됐죠? 그리고 뭐 2항 같은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동종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네요. 자, 밑에 팔로 볼게요. 자, 38조 1항 2호 그게 가중주의잖아요. 거기서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처단할 먼저 뭘 선택한다? 형종을 선택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 가장 중한 죄의 장기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져간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자, 그 단기에 대해서는 지금 명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않고 있지만 우리가 전 시간에 상상력 경합할 때 전체적 대주의를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쓰면 됩니다.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이 단기보다 중했을 때는 그 중한 단기가 하한이 된다. 는 것은 전체적 대주의 입장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단기가 하한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병가주의는 뭐예요? 병가주의는 다시 한번 노트 가볼게요. 노트 가보시게 되면 이게 벌금이잖아요. 절도가 벌금 나왔잖아요. 여기 병과예요. 병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중주의에서 계산법이 나왔죠. 징역끼리 계산법이 나왔죠. 여기에다가 벌금형을 플러스 시키면 병과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역과 벌금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2종입니다. 2종. 다시 와보시게 되면 무기, 징역, 금고 이외의 2종인 때 그래서 밑에 각주 가보시게 되면 여기 징역과 벌금이 2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병과한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계산법 나왔죠? 이 계산법에다가 플러스 뭘 시키면 됩니까? 플러스 벌금을 병과하면 되는 거예요. 자, 팔라 가보시면 38조 1항 제3호는 각 죄의 정한형의 2종뿐만 아니라 일죄에 대한 2종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과주의, 동시역경합범위 모두 끝났습니다. 자, 쭉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뭘 배워요? 이제 사후적 경합범을 배울 거예요. 사후적 경합범이 뭔지는 다시 한번 노트 펴보세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좀 지울게요. 자, 사후적 경합범 볼게요. 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사후적 경합범이라 했는데 무슨 말이냐? 자, 똑같이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똑같이 이 갑이라는 친구가 똑같은 죄를 위에서 똑같이 저질렀어요. 똑같잖아요. 강북에 가서 절도를 하고 강남에 와서 강도살인을 하고 마포 가서 강간하고 그쵸? 근데 위에 동시역경합범은 수사관이 잘 밝혀냈어요. 잘 밝혀내서 갑이 죄를 3개를 저질렀는데 3개를 모두 알아내는 거예요. 알아내어서 검찰이 이렇게 한꺼번에 기소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밑에 사안 같은 경우에는 수사관들이 열심히 한다 했는데 죄를 2개밖에 못 밝혀냈어요. 죄를 요 2가지밖에 못 밝혀냈다는 거예요. 마포에서 강간한 것은 지금까지 누군지를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검찰이 먼저 알아냈던 A죄, B죄만 요 2가지죄만 기소했던 겁니다. 요 2가지죄만 일단 먼저 기소했어요. 기소해서 이 A죄, B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재판에서 금고 이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금고 이상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고 이상 형이 나왔어요. 이 판결이 확정됐어요. 자,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하는 것은 금고 이상이 처한 판결이 확정됐다고요. A죄, B죄를 기소했는데 여기서 확정이 됐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때 마포에서 강간한 것이 누구인지 밝혀졌어요. 그게 누군데요? 지금 깜빵가에 있는 갑이란 놈인 거예요. 갑이. 그래서 갑을 추궁하니까 갑의 뭐 DNA가 나왔겠죠. 그래서 요 C죄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렀던 마포에서 저질렀던 이 강간죄가 갑이란 놈이었구나. 그래서 요 판결이 확정된 A죄, B죄와 아직 그 확정 판결 전에 저질렀던 이 C죄는 뭐가 됩니까? 요 C죄와 판결 확정된 이 두 가지 죄, 이 두 가지 죄는 뭐가 된다? 사후적 경합범이 된다는 것이. 판결 확정 전에 저질렀던 범죄예요. 후가 아니고요. 전자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교재와 보시게 되면 금고 이상의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을 때 그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을 저질렀던 범을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한다. 왜 사후적 경합범인지 잠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보시면 돼요. 예에서 그쵸? 여기 갑이 A, B, C죄를 범하고 C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다시 D죄, E죄를 범했을 때는 A죄, B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만 D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노트 가보시면요. 자, A죄, B죄를 기소했고 여기 판결이 확정됐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C죄에 대해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C죄에 대해서 동시 사후적 경합범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친구가 나중에 그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도중에 여기서 재소자를 폭행했어요. 또는 교도관을 폭행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판결이 확정된 후의죄가 되잖아요. 그쵸? 판결이 확정된 후의죄와 관계에서는 A죄, B죄가 판결 확정된 후와의 죄와의 관계에서는 사후적 경합범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판결 확정되기 전의 범죄랑 사후적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 그 후의죄랑 사후적 경합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됐죠? 다시 와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 사후적 경합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이 나와줘야 한다 그랬습니다. 벌금이 나왔을 때는 사후적 경합범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요건 가볼게요. 사후적 경합범 요건을 보시면 자, 확정 판결은 금고 이상이 나와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벌금형 금고 밑에 있는 거 벌금, 약식명령, 직결심판 이것은 금고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가 없죠. 그때는 동시적 경합범이 여전히 됩니다. 이 금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실형을 말하는데요. 실형을 말하는데 실형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집행유예, 선고유예, 일반 사면, 실효 여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나 그 선고유예도 실형이 나올 수 있잖아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금고 이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금고 이상이 실형을 말하는데 실형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나와도 금고 이상만 나와준다면 그 확정 판결 전의 범죄랑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고 이상이 나온 죄가 나중에 사면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효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금고 이상의 죄는 맞기 때문에 그 전의 죄와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별표가 많이 되어 있죠? 자, 보시면 판결이 확정된 죄라고 하는 것은 확정 판결이 있었던 그 사실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일반 사면을 받았다 할지라도 금고 이상이 나와줬다면 이것도 사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이 나와준다면 그것이 집행유예든 선고유예든 관계없어요. 나중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유예기한의 경과에서 실효가 되었든 면소가 되었든 상관없어요. 전부 다 사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확정 판결 전에 범한 죄와 사경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판결 확정 전후 판결 확정을 놓고 그 전후의 죄는 사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판례가 밑에 나와 있죠. 여기 전하고 후의 죄는 확정 판결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는 37조에서 말하는 경합범 관계가 될 수가 없다. 그때는 죄를 각각 따로 주문을 내어서 각각 따로따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판결이 확정 전에 범한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범한 죄라고 하는 것은 판결 확정 전에
성립해서 종료된 것까지, 성립만 아니라 성립 플러스 종료까지 된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됐어요? 자, 이 판례는 무엇인가 하면 다시 노트 켜볼게요.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동시역경합범. 자, 갑이 죄를 3개를 저질렀는데 이 3개가 전부 다 갑이 한 것이라고 밝혀져서 검찰이 기소를 했고, 여기서 재판을 받을 때 재판부는 흡수지, 가중지, 병가주의로 해서 처벌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 사후적 경합범은 죄를 2가지밖에 못 밝혀냈고, 마포에서 강간한 것은 아직 못 밝혀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밝혀낸 것 2가지만 기소했었어요. 이 2가지만 이렇게 가지고 기소를 했다. 그쵸? 나중에 검찰이 마포에서 강간한 것이 갑이라는 그놈이구나. 그래서 이 C죄에 대해서 나중에 밝혀져서 여기서 추가 기소했습니다. 추가 기소했다. 추가 기소했다. 라고 했을 때 재판부는 어떻게 재판을 내릴까요? 재판부는. 아니, 원래는요. 원래 이 3가지 죄는 이 1번 그림처럼 한꺼번에 기소를 해가지고 여기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2개밖에 못 밝혀냈고 나중에 1개는 뒤늦게 추가 기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재판부는요.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서 해라. 즉 동시역 경합범이 이렇게 한꺼번에 기소해서 재판을 내렸듯이 여기서 재판부가 형량을 때릴 때에도 동시역 경합범이 판결을 내릴 때와 형평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형량이 나오게끔 이렇게 고려해서 형을 때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조문에. 다만 뭐 임의적 감면은 잠시 이따 얘기를 하고요. 일단 형평을 고려해서 해라. 즉 그러니까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역 경합범을 전제로 해서 형 판결이 나와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판례 가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그게 C죄죠. C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 그게 A죄, B죄죠.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을 때에는 없었대요. 37조 후단의 경합범, 즉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가 없고 그를 전제로 한 39조 1항도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동시역 경합범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을 때 이것이 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사경될 수 없고 그를 전제로 한 39조 1항도 적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죄를 범한 시기는 범죄 종료 시를 말합니다. 자, 이것은 포괄일죄 할 때 했는데 상습범이 포괄일죄잖아요. 그쵸? 여기 나와 있는 포괄일죄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 별종의 범죄가 끼어있다. 우리가 동종의 범죄가 끼어있고 별종의 범죄가 끼어있을 때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그 2가지, 그 죄가 둘로 나뉜다고 하면 안 되죠.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판결 확정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쵸? 이건 앞에서 했어요. 비슷한 판례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봐두시고요. 별표 칩니다. 그랬을 때 이 판례를 전제로 해서 올라가 보면 포괄일죄 중간에 다른 범죄가 끼어 있잖아요. 밑에 것처럼 별종의 범죄가 끼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범죄가 판결 확정 후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경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판결 확정 전에 종료가 되었을 때 사경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후에 종료가 된 것은 사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이 판례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건이 모두 끝났죠. 사후적 경합범 요건은 금고 이상형이 나올 것. 두 번째로는 그 확정 판결 전에 범한 죄와 사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범한 시기까지 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효과 볼게요. 자, 효과를 보면 처벌 나와 있네요. 이 처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트에서 보았죠? 노트에서. 여기서 C죄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했을 때 재판부는 동시적 경합범과 형이 나온 것과 고려해서 형평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려라. 다만 깎아줄 수는 있다. 임의적 감면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됐고, 자, 그것이 노트에 나와 있죠. 교재 나와 있죠.
경합범 중에 판결을 받지 않은 죄, 그 C죄가 있을 때에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서 정하는데 이때 그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의적 감면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필요적 하면 틀려요. 자, 밑에 판례 가보죠. 별표. 자,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재량입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때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적 감면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경합범에 대해서는 필요적 면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임의적 감면이니까. 그쵸? 됐고 39조 조문 받으시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